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사진관을 운영해왔던 한 늙은 사진사입니다. 이 동네에서 사진관을 운영한 지도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사진 찍는 기술이 특별했더라면 어디 유명하신 분들이 찾아와 사진사로서 이름을 좀 날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술이 부진했는지 여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유명인들이 찾아온 적은 없네요. 그래도 제가 사진관을 운영하며 나름의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것은 저희 사진관을 찾아와 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미소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특별하고 유별났던 사진사였습니다. 제가 찍는 사진들은 각기 용도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었지만 간혹가다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돈을 받지 않는 날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했던 사진사, 언젠가는 사진을 잘 찍는 사진사로 유명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입에 풀칠을 하던 가난한 사진사였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도 되지 않는 일을 붙들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기만 하는 것이 아내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사진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어쩜 저는 영 사진사가 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팔자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풀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증명사진을 찍겠다고 찾아온 한 쌍의 남녀와의 인연이 그렇게 제 유별난 짓의 발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증명사진을 찍겠다고 하기에 자리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여자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남자가 제게 다가와 한 가지를 물어보더군요. 저기 사장님, 혹시 증명사진을 두 사람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찍을 수는 없나요? 참으로 특이한 질문이었습니다. 증명사진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찍고 싶다니 대체 왜 그런 사진을 찍으려는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곧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벌이도 좋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 결혼식은 물론이고 사진 촬영 한 장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나란히 앉아 찍는 사진으로라도 결혼 사진을 대체하고 싶어서요. 혹시 그렇게는 어려울까요? 결혼 사진을 따로 찍을 돈이 없어 증명사진에 두 사람의 얼굴을 넣어 그렇게라도 간직하고 의미를 품고 싶다는 남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평생 저와 제 집사람 하나만 그렇게 가엾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만큼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부부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 것이에요. 아유, 대고 말고요. 따라와서 여기 옆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잠시만. 우리 신부님은 여기 이 꽃다발을 손에 들고 옳지, 좋아요. 저는 충동적으로 두 사람을 나란히 앉히고 신부가 될 여자의 손에는 사진관 한편의 촬영용 소품으로 마련해 두었던 조화 꽃다발을 쥐어주었습니다. 어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두 사람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진두지휘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사진 촬영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두 사람도 내 열정을 느꼈는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로 촬영에 임해주었고 그렇게 저의 결혼사진 무료로 찍어주기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증명사진을 함께 앉아 찍는 줄만 알았던 두 남녀는 인화된 결혼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 이게 뭐냐고 되물었고 사연이 남일 같지 않아 오지랖을 좀 부려봤다고 쑥스러워하는 내게 눈물을 그렁거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리면서도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진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낀 날이었던 것 같네요. 그 후 혹시라도 또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꼭 같은 일을 베풀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잘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제 사진관을 찾는 손님이 그리 많지가 않았거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제 마음대로 재능을 베풀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쉬워하던 중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바닷가로 산책을 나섰다가 몇 번이고 돌바위 쪽으로 뛰어갔다 돌아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혼자서 바쁘게 뛰어다니나 심심해서 그냥 아내와 이야기를 하며 자세히 관찰했을 뿐인데 사진사인 제 눈에 딱 띄고 말았던 거예요. 돌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사진기 하나가요. 절로 관심이 생겼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다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진기를 바위 위에 올려두고 찍고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결혼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결혼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으로 치면 셀프 웨딩 사진 같은 개념인 것이죠. 저는 기다렸던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고 그 사진기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 직업이 사진사거든요. 부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저희 돈 없다고, 드릴 돈 없으니 그냥 지나가시라고 하면서요. 젊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 예뻐서 그러는 거라고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어색하게 자리를 잡아보더군요. 그 부부의 사진까지 찍어주고 나니 제 마음이 확고해지더라고요. 내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봉사를 해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부부들을 위해 무료로 결혼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대략 3, 4천 쌍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 사진을 찍어주면서 제게 남은 추억도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가난한 사정을 뒤로하고 사진을 남기던 신랑 신부였기에 늘 눈물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대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두 눈에 촉촉한 눈물이 차오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각자 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워서 한 장의 사진을 망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진 한 장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예쁘고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풍경, 멋진 사람을 사진기에 담아야만 그 사진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찰나의 순간에 마음에 품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을 한 장 안에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훌륭한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사진사의 마음을 배우게 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저 또한 고마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때묻지 않고 순수한 얼굴들을 그렇게나 많이 저의 사진기 안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실로 영광인 일인걸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끼며 혼자서 행복한 사진사의 길을 걷는 동안 그런 저의 행보를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동네에서 저와 같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진사들이었어요. 저 사진관에 가면 공짜로 결혼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소문으로 인해 그냥 일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저희 사진관에 몰려들게 되면서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만 것입니다.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 사진관에 예전보다 훨씬 손님이 늘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이미 소문이 나버린 저의 행보에 대해 그들이 딱히 손쓸 방법이 없었고 저 역시 이왕 이렇게 되어버린 것 그냥 말없이 묵묵히 미움을 받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진관에서 손님을 빼앗아올 생각도 동네 사진관들을 다 혼란에 빠뜨릴 생각도 없었지만
저를 싫어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나를 좋아하라 명령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결국 그들이 저를 설득하고자 다 같이 찾아와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토론을 펼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청년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죽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가뜩이나 돈도 안 되는 일인데 돈 받아야 하는 것도 공짜로 해주시면 저희들은 다 뭐가 됩니까? 도둑놈밖에 더 되겠어요? 저희끼리 단합을 해서 돈을 더 올려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휴. 그래도 사람이란 게 막상 그들이 찾아와 협박하듯 저를 몰고 가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했던 행동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사진관에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니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더군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저들이 화가 나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에 말을 고르고 고르다 보니 그게 더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가장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해보고도 나를 미워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미워하라 말하는 것밖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지만 혹여나 저보다 어린 그 청년들이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무시하거나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자존심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던 이야기였죠. 누군가는 우리 사진관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렇게 물어요. 저 옆집 사는 양반한테 들었는데 누가 여기서 공짜로 결혼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결혼한 지 50년이 됐는데 기념으로 공짜 사진 하나 찍어주쇼. 나는 사진 찍을 돈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진만 찍어드립니다 하면 세모난 눈을 하고서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가지. 나 예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적에 땡전 한 푼 없이 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시작했어요. 자기 입에 넣을 쌀 한 톨 아껴가며 모으고 모아서 차린 가게가 지금 여기야.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결혼사진 찍을 돈이 없어 증명사진을 2사람이 나오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래도 사진관 하나는 지키겠다고 어렵사리 내 사정 봐주던 아내가 생각납디다. 사람마다 사는 형편, 저마다의 사정이 다 달라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지 않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가게에 큰 피해를 줬다면 당장 멈추던가 이 동네를 떠나야 맞겠지만 우리 솔직하게 어디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정말 피해를 봐서 나를 찾아온 거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싫은 거요? 그냥 저 인간 좋은 일 하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사진 한 장이 기쁨이 되어 돌아갔을 수 있겠네 하고 그러려니 해줄 수는 없어요. 언제부터 이 세상에 공짜가 나쁜 것이 됐소?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의 뜻이 다르다면 끝내는 제가 져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돕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해도 저 얹어서만 좋자고 다른 사장님들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몰랐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공짜로 사진을 찍어주시고 한다니까 솔직히 저희끼리 말하기를 사장님께서는 원래 집안 형편이 좋으시고 취미로 사진관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장님은 여유가 있으시다고 오해를 하니 배가 아파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저를 미워하던 눈길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며 힘들었다는 것을 듣고 다들 놀랐었나 봅니다. 저도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 그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제가 취미 삼아 공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했다 사과를 나누고 돌아선 후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어쩐지 전보다 더 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진관에서 사정이 딱한 부부들을 저희 사진관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다른 것이 있었다면 꼭 그런 손님들만 이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기 가면 공짜로 사진 찍어줍니다가 아니라 저기 사진사가 결혼사진을 정말 잘 찍어드립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와주시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주변 사진관들의 도움으로 찾아오셨던 한 노부부의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정 사진을 찍으러 오셨다고 여기가 잘 찍는 걸로 유명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두 분이 가게 잘못 찾으셨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청년들 중 노인들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잘 담기로 유명한 사진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제게 베풀었던 호의처럼 그 두 분을 그 사진관으로 모셔다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분께서 제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내가 한평생 사진 한 장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부끄러움이 많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흔한 사진 한 장을 못 찍고 살았거든. 사진기하고 친해지는데 꽤 오래 걸릴 거요. 미안합니다. 늙은이들이 사진기랑 친하지가 못해서. 살면서 사진 한 장 찍을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칼날을 대비하려다 보니 이제야 찍게 됐네요. 하필 처음 찍는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될 줄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차마 바로 그분들을 김 사장네 사진관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로 찾아오셨으니 여기서 하셔야 할 것은 여기서 하셔야겠더군요. 저는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이 짓을 시작했던 그날처럼 사진관 한편에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던 조화 꽃다발을 아내분께 안겨드렸습니다. 어머, 영정 사진에 무슨 꽃다발이야? 남편분의 말씀처럼 아내분께서 굉장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기는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조용히 남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가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영정사진 잘 찍는 것으로 유명한 데가 아니라 결혼사진 잘 찍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이왕 오셨으니 일단 두 분 결혼사진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충분히 표정 연습 많이 해보시고 제 마음에 드는 사진 나오면 그때 영정사진 잘하는 친구가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기 다가가 앉으시고 아내분께 최대한 다정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손을 잡으셔도 좋고 어깨를 끌어안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노부부의 결혼사진을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과정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죠. 두 분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기 앞에서 어색했던 표정들도 하나둘 편안함의 자리를 잡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비로소 완성된 두 분의 자연스러운 미소 안에서 저는 분명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동안 두 분이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며 아꼈는지를 보며 저는 제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었는가를 괜히 돌아보게 되더군요. 늘 젊은 부부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어주고는 했었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결혼 사진을 찍어드리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게 큰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어 제게 건네시더군요. 이보시오 사진사 양반, 덕분에 너무 즐거웠소. 이거 받으시오. 사진값이라 생각 말고 사례금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그분의 손에는 여러 장의 지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다시 지갑에 그 돈을 넣어드리며 말씀드렸죠.
사례금은 두 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로 받겠습니다. 제가 기뻐서 하는 일이고 작은 사진 한 장에 미소 짓는 사람들의 얼굴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돈은 받지 않아요. 저는 결혼 사진을 공짜로 찍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벽에 걸린 사람들도 모조리 무료로 찍어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두 분께 따로 돈을 받으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해주세요. 모두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거짓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 가게 문을 나선 두 분을 김 사장네 사진관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야 마음 편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게는 계속 운영되고 아내와 저뿐만 아니라 자식들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기도 했어요. 제가 좋은 사진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처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었던 젊은 부부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먹을 것을 주고 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알고 모여서 저를 대신해 가게를 홍보해주기도 했었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자고 했던 일일 뿐인데 사람들이 보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저를 도와주니 제 인생에 그보다 더 빛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 고마운 젊은이들 덕분에 식구들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지만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는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어 파리가 날리던 가게에 손님들이 드나들게 된 것은 모두 제가 한때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렸던 많은 손님들의 입소문 덕분이니 더욱이 그 봉사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답이랍시고 제게 다른 손님을 이끌어 주셨던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 저는 또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때는 가난한 형편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속해서 이 사진관을 운영해야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 하나 때문에 힘든 아내를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에 밤잠에 들 수 없었는데 그 봉사를 하면 할수록 참 사진사 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한 사람들의 미소를 보면 힘도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들 사이로 한 중년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두 분의 인물이 너무 좋아서 속으로 감탄을 할 정도였어요. 눈에 띄는 외모, 참 사진이 잘 나오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촬영 준비를 하는데 어째서인지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눈물이. 어쩌면 좋아. 잠시만요. 몇 번이고 눈물을 참고 흘리고를 반복하는 탓에 옆에 있던 남자도 당황하고 사진기를 잡고 있던 저도 당황했던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다시 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곳을 다녀간 많은 부부들이 그런 행동들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버렸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다고 판단되어 다음 날에 다시 오라고 말씀드렸죠. 두 분이 워낙 인물이 좋았지만 그 여자는 특히나 햇살처럼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예쁜 미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슬픔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왜인지 무언가 사연이 많아 보인다 했더니 결국 사진을 찍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려 사진 촬영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우는 얼굴로 사진을 남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그냥 찍어주셔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도리어 제가 고집을 피웠죠. 손님, 이왕이면 제일 예쁜 모습으로 찍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눈도 퉁퉁 부으시고 이렇게나 훌륭한 인물들을 두고 함부로 셔터를 누를 수가 없어 그러니 내일 다시 오세요. 그리고 내일은 절대 울지 않는다고 약속하셔야 사진을 찍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사진사의 짓궂은 고집에도
그 부부는 착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다음 날 다시 사진관을 찾아주었어요. 어제보다 더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말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준 두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꼭 웃는 얼굴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던 저의 그 욕심처럼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보니 그냥 인화해서 보내주고 싶지가 않았더군요. 간혹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부부의 사진들 중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어렵게 하나 골라 카운터 벽 뒤에 걸었어요. 그렇게 촬영을 하다 유독 제 마음에 와닿아 벽에 걸어둔 사진이 대략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사연이 담겨 있기에 더 아름다운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려운 부부들의 결혼 사진만 찍어드리던 저였지만 한 번은 다른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진을 알아보러 오셨던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사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혼자 방문하셔서 평범한 결혼 사진 상담처럼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당사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컨셉의 사진을 찍고는 한다고 설명을 드리며 요즘 많이 하시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다 곧 있으면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엄마, 많이 기다리셨어? 미안해, 버스가 늦게 와서.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는 모녀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니 집에 있는 아내와 저희 딸아이 생각이 나더군요. 보통 첫째 딸은 아빠 얼굴을 닮는다고 하던데 저희 딸은 첫째 딸인데도 저희 아내를 더 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 분을 보고 있으니 가족 생각에 기분이 좋아 물었어요.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셨네요. 첫째 따님인가요? 저희 첫째 딸도 아내와 많이 닮아서. 일을 하다 보니 가족끼리 닮았다는 말은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모녀도 제 말을 듣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닮은 두 사람이 한 번도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왜 여태 사진 한 장을 함께 찍어보지 못했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제가 묻기 전에 그 이유를 들려주고는 합니다. 사는 게 바빠서 이렇게 찍고 보니 정말 닮았네요. 눈물이. 모녀의 사진은 결혼 사진이 아니었지만 무료로 촬영을 도와드렸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그랬다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등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시간은 훌쩍 지나 있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사진이 인화되고 나서야 그 안에 담긴 딸과 사진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이렇게 보니 정말 닮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녀의 사진을 벽 뒤에 걸어두었습니다. 약속된 결혼 사진이 아니라 모녀의 사진이었지만 그 어떤 사진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가 아니라 이곳을 찾아주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진들을 보며 그런 뭉클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에는 가난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결심한 예쁜 부부들 틈에 또 다른 특별한 부부의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우연히 지나가다 사진을 남기고 싶어 들어왔다고 하던 남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부탁에 자리에 앉는 것을 도와드리고 사진을 찍으니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만 주시하며 셔터를 누르는 것이 저의 일이라 옆에 있던 남편 미처 눈치채지 못한 아내의 눈물을 제가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느냐고 남편분을 따로 불러내어 손에 티슈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 닦아드리라고요. 조금 괜찮아지시면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제 몹쓸 오지랖이 또 발동이 되어 겨우 진정하고 촬영에 임하려는 부부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두 분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다시 아내분이 눈물이 터지셨고 당황해버린 저는 서둘러 티슈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며 제게 사과를 건네시더군요. 사실은 식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던 날, 식장으로 가는 길에 아내분이 사고를 당하셨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식을 올릴까 고민했지만 더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 아직까지 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아내분은 말씀하셨어요. 결혼 사진은 찍으셨냐 물으니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전에 찍었었어요. 근데 그냥 치워버렸어요. 물론 저는 그 사진을 두 번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때 찍었던 사진 속 제 모습은 진짜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앞이 잘 보이던 초롱초롱한 눈을 가졌었고 지금은 흐리멍텅한 얼굴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때 사진을 다 치워버렸어요. 남편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 이기심에. 사고 전의 모습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다는 아내분의 말에 남편분이 고개를 젖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젊은 부부의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저는 결국 또 사진기를 꺼내어 들었어요. 제가 결혼 사진을 잘 찍는데 오늘 새로 찍어서 행복한 모습으로 남겨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레 동의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촬영했던 부부의 사진 역시 카운터 벽 뒤에 걸려 있습니다. 저의 사진관에서 저마다의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갔던 부부들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일개 사진사일 뿐인 저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발길을 해준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와봤다며 음료를 건네주고 가는 부부들도 있었고 하던 일이 잘 되어서 그때 못 내고 갔던 사진값을 내려왔다고 선물을 한가득 가지고 발걸음하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고 가는 것이 선물이건 감사 인사말 한마디이건 간에 저는 그럴 때마다 몹시 보람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사진관 일을 하는 데에도 지겹거나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활력을 얻고 미소를 지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째 일을 하던 해에 한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동안은 손님이 뜸했었는데 꽤 오랜만에 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소문을 듣고 왔는데 혹시 정말로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시나요? 꽤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인지 한동안은 무료로 사진을 찍어줄 기회조차 잘 없었거든요. 속으로 한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부부의 기분이 반가웠습니다. 최대한 밝게 활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요. 얼른 들어와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밝게 서둘러 들어오라 말하는 습관이 생긴 것은 대부분 무료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서 무료로 찍어드리는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은 그런 행동이 제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몸에 배인 습관처럼 서둘러 그들을 들어오게 해서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던 젊은 부부의 신랑이 카운터 앞에서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사장님, 뒤에 걸린 저 사진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아주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서 카운터 등 뒤에 걸려있던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 신랑은 제 바로 등 뒤에 걸려있던 한 부부의 사진을 액자에서 내려 자세히 들여다보더군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찍었던 한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다음날 다시 와서 사진을 찍어야 했었던 그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랑이 그렇게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며 놀라기에 대충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사진은 한번 멈추어 들여다보고 싶은 정도였으니까요. 부부가 참 인물이 훤칠하죠? 저도 그분들이 왔을 때 엄청 놀랐어요. 이 동네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나 싶어서. 탤런트인가 싶겠지만 탤런트는 아니라오. 그런데 그 신랑이 울상이 되어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진 속 여자가 자신의 엄마라고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좀 당황했었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들짝 놀란 일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25년 전에 제가 6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집에서 도망을 치신 거예요. 저하고 아버지를 두고서. 저는 겨우 6살이라 아는 게 없었지만 나중에 크면서 아버지께 듣기로는 어머니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이었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저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는 건가? 근데 어른들이 말하길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그런 거라고 하시니까 체념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도망치다 떠나버린 후에 저는 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이사도 다니고 한 곳에 자리 잡고 지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우연이라도 지나가다 마주칠 일이 없고 영원히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분명히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은 어머니인데 좀 어른이 되어서 그런가 요즘 종종 어머니 생각이 나요. 겨우 6살 때의 기억이지만 그래도 저를 엄청 아끼셨던 기억 하나에. 근데 이렇게 여기서 사진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인가 봐요. 어머니께서 사랑해서 저와 아버지 대신 선택하셨던 그분.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 생각이 이제는 종종 난다고 말하는 그 청년의 눈에서 슬픔이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럴 수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래되어 연락처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연락을 취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니 청년은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결혼 사진을 찍는 내내 제 마음은 그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신경이 쓰였지만 다 잊은 사람처럼 해맑은 얼굴로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린 날의 상처는 어쩌면 곪고 골마서 숨기고 싶을 때는 언제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숨겨버릴 수 있는 지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만날 방법이 있다면 연락을 주겠다는 내게 청년은 당부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는 날이 있다면 제게 딱 한 번만이라도 연락을 달라고요. 그렇게 청년은 저희 사진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연락을 줄 기회가 없어 제 마음은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래전에 여기서 알아요. 알고 말고요. 20년 전
울고불고하다 사진을 찍고 갔던 중년 부부. 그리고 며칠 전 그 아내의 아들이 찾아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부탁했던 말들. 기다리던 사람이 제 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주었다는 사실에 몸을 벌떡 일으키며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다소 격한 저의 반김에 여자는 살짝 당황하는 듯했고 행여 그런 저의 행동이 그 청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서둘러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는 게 좋을까? 속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남편분과 함께 오시지 않았느냐고 아는 체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편은 오늘 함께 못 왔어요. 얼마 전 몸이 아파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세상이 참 야속하죠. 그렇게나 착하고 바르게만 살던 사람을 가장 먼저 데려가다니.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에 힘들어하다가 여기 이곳이 생각났어요. 남편과 추억이 담긴 이 사진관을. 그냥 한번 다시 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직 남편이랑 제 사진이 여기 걸려있네요. 다시 시간을 그때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남편의 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소리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때 사장님 덕분에 남편이랑 잘 살았어요. 참 고맙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래오래 그때를 함께 떠올리고 웃으며 지냈어요. 제가 힘든 일이 많아서 눈물이 많았는데도 배려해 주시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작을 이곳에서 할 수 있어 참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꼭 한번 다시 찾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저 혼자 오게 됐네요. 행복해 보였던 중년 부부. 그들의 출발이 남들보다 늦었다는 걸 저는 며칠 전 그녀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나 행복해 보이던 그 중년 부부가 사실은 불륜에 의해 이어진 사이라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니. 위로를 건네고 싶다가도 눈물을 글썽이던 그 젊은 청년을 떠올리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 청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있다 청년에게만 연락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같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싶었던 저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찾아왔었거든요. 사진을 찍겠다고. 혹시 얼굴을 아시겠어요? 6살 때 헤어진 엄마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다 커버린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알아볼 리가 없었죠. 복잡한 얼굴을 하고서 빤히 사진 속 얼굴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그 여자에게 며칠 전 다녀간 그 청년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여자는 물었습니다. 저를 안다고 하던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 아주 많이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여자는 아리송한 얼굴로 청년의 연락처를 받아갔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고 그 청년이 들어왔어요. 아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일을 해서 오랜 경력으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청년이 어떤 기분인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 기쁜 듯한 얼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얼굴.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청년은 홀가분하고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손을 덥석 붙잡으며 감사하다고 연신 거듭해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바보 멍청이가 될 뻔했다고 말하더군요. 사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정말 평생 동안 큰 오해를 한 채로 바보처럼 지낼 뻔했어요. 사장님, 예전에 제가 그랬죠.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가 생겨서 떠나셨다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알고 보니까 바람을 피웠던 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께서 도망을 가셨던 건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니까 힘들어서 떠난 것이었고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없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생이별시킨 거였어요. 사장님 아니었더라면 정말 저는 어머니가 그러셨던 건 줄로만 알고 평생 오해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께 했던 그 깊은 오해를 풀고 비로소 엄마 아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40년 동안 사진관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그에 따라오는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나 마음에 와닿는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오해한 채 헤어질 뻔한 모자 사이를 되찾아준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괜스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안 그래도 나이 들어서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고이는데 그 청년이 아주 저를 울릴 작정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온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제라도 어머니를 찾았으니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어려운 형편으로 시작해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꾸준히 운영해왔던 저의 사진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그대로였고 여전히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한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하며 그 순간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저는 그들이 지어 보이는 따뜻한 미소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일을 할 것이고 사람들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줄어들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서, 이제는 사진기가 아니라 제 두 눈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두 눈 가득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미한 장면을 담으며 글을 마칩니다. 저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며 웃고 울었던 많은 부부들과 부모님, 자녀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 어우러져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